참, 이 젊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죠? 뭐, 자제분이나 뭐, 비슷한, 분 나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이준석이 하면은 좀 뭐,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보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이가 한 말 중에서, 탄핵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워딩으로 이제, 오늘, 어떤 신문에 이제, 그게, 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바람에 엄청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정치 지망생 이준석이, 예, 젊은 거 하나 딱 하나 내세우면서 저 혼자 바빠 돌아다니는 그런 실속 없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준석이가 한 얘기가 대통령의 형량은 좀 가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 예, 이 형량이 좀 가하다. 아,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 이 대통령 탄핵의 어떤 절차, 공정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사사건건 하나씩 짚고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험결투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재판 과정은 이 금결이 없이 진행이 되었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뭐, 예, 예, 그럼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탄핵의 결과랑 이 과정이랑 모두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수 국민들이 그 부당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는 뭘 보고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지 그 탄핵 이후에 알랑하게 구축한 이미지에 그 영향이 있을까봐 부당하게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고도 정의를 세웠다고 떼떼거리는 그런 좀비들한테 동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여당이며 야당보다도 많은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정치적 패착이었습니다. 탄핵 이후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유익함을 주었습니까?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나라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소통이 진전되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한 인사하고 황평책을 하고 있었습니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가 사라졌습니까? 법이 만인하게 평등하게 적용되었습니까? 검찰과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탄핵의 정당성 문제는 정당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당성 근거 수준은 진중권하고 말장난하면서 서로 희덕거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준석하고 진중권한테 당신들이 20대를 아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이 인간은 김종인의 비호 아래 비대위에서 많이 자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대표 선출에 나서겠다고 지금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다가 그런 말을 띄고 조금 걷게 되게 되면은 겁없이 뛰어다니면서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무작정 걸어가는 게 애들입니다. 근데 뭐 전술의 실패라고 조중동에서 띄워주고 젠더 갈등 이슈 이용해서
자신 좀 끄는 것 같으니까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렇게 대단한 전술가가, 아니 저는 그 노원 선거에서 3번을 연속적으로 말아먹었습니다. 이번엔 사실상 잊지도 않을 그런 보궐선거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에 상대의 삽질로, 더불어민주당의 삽질로 강제 선택 강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준석이는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준석이가 좋아서 박영선이 찍으려다가 오세훈을 찍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베이지 신문이 이준석이 앞세워가지고 지금 탄핵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친구는 장차 김무성이나 유성민을 능가할 배신자가 될 것 같아요. 싹수가 노랗습니다. 조선일보도 어린애 데리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하등의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면이 아니라는 것. 무조건 석방하라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이 정당했다고 그리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던 이유 한 3가지만 한번 늘어나 봐라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탄핵이 정당하다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이준석이가 어려서 생각이 없는 건 몰라도 판단을 못하는 건지.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아마 취직도 제대로 된 취직 해보지 않아서 아마 돈도 벌어본 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캥거루족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실상은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3년째 뭐 정치 지망생이라고 하는데 그 젊은 친구의 성향은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좌파들의 국민 기만 사기 행각에 동조하는 이준석을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부장으로 출당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탁에서 키운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친구하고 부산 쪽에 뭐 젊은 여성 예, 있었어요. 예. 손수종가 그 젊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둘을 이제 발탁해서 정계 입문을 시키고 봉편도 줬는데 그 말하는 싸가지를 보라 이거예요. 대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받은 뇌물은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왜 탄핵이 돼야 되냐 이거. 태블릿 PC도 최소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가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럼 뭘로 탄핵한다는 얘기예요? 재진 지둥이로 함부로 놀리는 걸 보니까 이 친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뺏지 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뭐 30년이 가한 것만이 아니고 최소한을 뭐 측근에 두고 세력 키워준 것은 그건 뭐 판단을 유보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탄핵 당할 일입니까? 이준석의 입신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준석이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가벼운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어디 가서 좀 돈도 벌어보고 취직도 해가면서 인생사 다양한 그런 경험부터 좀 쌓아야 되는데 유승민이 따라서 다른 미래당에 갔다 와서 그런 정치적인 처세나 배우고 있는데 유승민이가 누굽니까? 좌파적 사상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을 재지우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발언하면은 좌파당 더불어민주당이 열광적으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유승민이가 원내대표 쫓겨나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당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헌법 조문을 엎드리고 결국은 김무성과 손잡고 무고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유승민이 이 나라 정치사에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그런 배신 탄핵, 폐륜 탄핵의 주역이 바로 유승민의 것이다. 이 유승민의 친구 아들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그렇습니까? 예. 네. 대통령이 한 1원이라도 부정한 돈 먹은 게 있으면은 이준석이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짐이 여당 이중대라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결국에는 이러다가 제3당으로 가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은 더불당 2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속쓰리고 분통이 터진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4년째 지금 영어의 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른 대통령한테 똑같은 잣대를 한번 들이대면은 무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돈 받은 거 한 푼도 없다는데 묵시적 경제 공동체라 단정해서 공동 범인이라고 이렇게 쥐어짜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하면 더 살아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좌파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네. 하여튼 좀 좌파들의 분란이 지금 여기저기서 오늘 논평의 주제하고 좀 벗어나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니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대깨문이나 친문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 하여튼 이 좌파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질 않고 논리도 없고 그렇지. 그냥 무턱대고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컴비네이션으로 방송을 하지나마는 제3자가 들어볼 때는 청산유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상당히 그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죠. 예. 네. 어쨌든 그 이준석은 김종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그래도 사상에 좀 그 유사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해외 명문대 석사나 박사나 정치학 박사, 전직, 현직 국회의원, 장관, 외교관, 유명한 교수, 판사, 변호사, 언론인, 인재가 넘치는 곳이 한국입니다. 하지만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리 판단도 못하고 올바른 국가 가치관도 없이 부정과 불의, 눈앞에 이익만 집착하는 소인배,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형편없는 인격체 가치관의 몹쓸 병이 물든 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업적에 범접할 수 없는 애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사드 배치. 지금은 문재인이 완장부대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석했죠. 해산했죠. 이석기 내란 업무 적발 후에 처벌했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법외노조 판결했죠. 미사일 사거리 연장 계획을 했죠. 그리고 이어도 방공 식별구역 설정했죠. 친북 교과서 대항하는 국정교과서.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기를 했던 겁니다. 역대급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도 개혁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창조경제 했죠. 종교인들 가세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신용등급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철도, 코레일인가요? 그거 개혁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연기했죠. 하물며 이라크하고 무기수출 계약까지 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최대 흑자를 이루겠고, 그리고 지난 정권의 그 중국 어선들 수해바다에 그 얼쩡거리고 하게 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 중국 어선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방 드나들고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특권청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금지까지 했어요. 또 공무원 연금개혁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외교술로 각국 순방할 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 중국 FTA 체결을 했죠. 뉴질랜드하고도 FTA 체결을 했죠. 캐나다하고 했죠. 좌파적 사상의 유승민은 좌파적 사상의 사회적 경제 기본 그런 법을 발의를 하고 대통령을 재지우겠다는 그런 국회법을 개정을 하고 국회에서 발언하면은 좌파당 더불어민주당이 열광적으로 박수 쳐주고 이런 그 유승민의 친구 아들이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아마 그 10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개입 의혹이 있는 그 2007년도에 노무현 시절에 그 부산 지역에 미군 부대 부지였던 그 LCT 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LCT 로비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거둬들인 그 이영복 사장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나왔나요? 감옥 가가지고. 그렇죠. 570억 뿌린 사건. 예? 네. 그 돈 먹은 자들을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의법 처리하려다가 김무성과 유승민이 배신하고 탈당을 한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탈당한 놈들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 겁니다. 대통령.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일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쭉 제가 나이를 했지만은 한국하고 러시아 그 무비자 협정도 체결했죠. 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 금지를 했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데도 쇼는 안 했잖아요. 쇼 행가 하나도 없잖아. 진짜 뭐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안보. 그 다음에 방산비리 척결했죠. 친인척 비리 없는 청렴 대통령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노동자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탈당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패방지법 시행입니다. 테러방지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제재하고 김정은 꼭지기를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열 받았던 거죠. 그때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11년 만에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노동개혁, 우리가 민노총 해지만은 그 노동개혁에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민주노총들 압수수색도 하고, 그때 전직 이 대통령 시절에 그 민노총 위원장이 누굽니까? 한상균인가? 한상균이, 예. 그 도망가는 거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상균을 잡으려고 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경찰 투입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 시점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뭐 공무원 죽음 수가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북한하고도 강력하게 그 도발에 대응을 했고, 개성공단 폐쇄를 했고, 그 폐쇄한 개성공단을 왜 그 뒷거리고 들어갑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그렇게 돈 싸다가 퍼줬어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경제활성화법인가, 뭐 노동개혁법, 그 다음에 MB 정권 때 자원외교 이런 비리 수사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에서 수십 년간 건드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기득권들을 한꺼번에 건드린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김영란법이 언론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보니까 언론들이 그것도 다 들었었고, 예. 그러니까 시류에 쫓아 출세에만 눈이 어두운 것들을 이 탄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역사를 하더라도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지. 그러면은 김무성이, 유승민이, MB 졸개들이 야단 것이 분명한데, 잘못이 없다고 그런 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끝모를 국헌을 문란하고 실정과 무능 그리고 적폐가 쌓이는데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보다 못한 자들이 아직도 유다는 죄를 뉘우치고 자살이라도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던 미국의 하와이를 맹폭해서 괴멸시킨 일본입니다. 강한 미국이 잘못한 겁니까? 가만히 있던 이승만을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김일성입니다. 이승만이 잘못한 겁니까? 가만히 있던 박근혜 공격해서 탄핵시키고 구속한 건 탄핵 세력과 엿장수 판사, 검사가 아니라 탄핵당하고 구속한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지금 국힘을 빼는 당은 탄핵 세력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지금 공산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러나 국힘당은 조금도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폭정을 보면은 야권의 힘을 보태하지만은 사과 반성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놈들한테 표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문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전부 더블당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뭐, 요거는. 예. 네, 그 다음에, 국민 공감대에 대해서. 예. 예. 잠깐만요.